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자기 전 누워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출퇴근길에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루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살짝 들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된 도심 속 작은 피자집은 직장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함께 피자 굽는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한지수는 급하게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메이크업을 한 그녀의 모습은 바쁜 직장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자리가 없네. 지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가게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가득 찬 상황에서 유일하게 한 자리만이 비어 있었죠. 그 테이블 맞은편에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강백은 75의 나이답지 않게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낡은 셔츠와 해진 바지, 빛바랜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결국 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정중하게 물어봤지만 내심으로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죠. 강백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지수는 가방을 의자에 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곧이어 피자집 직원이 따뜻한 피자 한 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치즈가 고소하게 녹아내리는 페퍼로니 피자였어요. 지수는 자연스럽게 그 피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강백은 말없이 피자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백은 천천히 피자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맛있네요. 작게 혼잣말을 했죠. 지수는 당황스러워하며 강백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피자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주문한 건데.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 직접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웠어요. 예의상 참고 기다려보기로 했죠. 강백은 두 번째 조각도 자연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강백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아, 저기. 지수가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참았죠. 강백은 세 번째 조각까지 먹어치웠습니다. 지수는 이제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백을 쳐다봤어요. 그의 무표정한 얼굴이 더욱 화를 돋웠습니다. 정말 뻔뻔하네. 속으로 중얼거렸죠. 피자는 이제 절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손을 꽉 쥐며 참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노인이 자신의 피자를 당당하게 먹고 있다니요. 이제 피자는 마지막 한 조각만 남았습니다. 지수는 초조하게 그 조각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그만 먹어주세요. 하지만 강백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백이 천천히 손을 뻗어 마지막 조각을 집어들었을 때 지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강백은 그 조각을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많이 배고프신가 봐요? 강백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반 나눠드릴까요? 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피자 조각을 반으로 나누려고 했어요. 지수는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시네요.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지만 지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본인 피자도 아니면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강백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죄송합니다. 작게 중얼거리며 피자 조각을 다시 접시에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피자를 드셨잖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어린 시선으로 지수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강백을 안쓰럽게 쳐다봤어요. 가게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강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지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죠.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피자집 직원인 박민수가 새로운 피자 한 판을 들고 지수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신 페퍼로니 피자 나왔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며 따끈한 피자를 지수 앞에 놓았어요. 지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눈앞에 놓인 새 피자를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럼 아까 그 피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죠. 아, 그리고 저쪽 어르신께서 주문하신 피자는 이미 나갔고요. 민수는 강백을 가리키며 덤덤하게 설명했습니다. 각자 따로 주문하신 거 맞죠? 그의 말이 끝나자 테이블 위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강백이 먹던 피자는 처음부터 그의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잘못된 추측으로 무고한 사람을 비난했던 거예요. 저는 지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백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지수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작게 말했지만 그 한마디가 지수에게는 더욱 마음 아프게 들렸어요. 민수는 상황을 파악한 듯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공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게 안은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채워졌지만 그들의 테이블만은 여전히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강백의 친절한 제안마저 비난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죠.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지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가 드러난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더 큰 화로 번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몰골이면 누가 자기 피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수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딱 봐도
얻어먹을 생각으로 앉은 줄 알았죠. 강백은 지수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기색도 화난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담담했죠. 그의 침묵이 지수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말도 안 하시고. 정말 답답하네요. 지수는 계속해서 독설을 쏟아냈어요. 이런 차림으로 이런 곳에 오시면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강백의 눈빛에 잠깐 서글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지수의 말을 견디고 있을 뿐이었죠. 그의 참을성 있는 모습이 오히려 지수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지수는 답답함을 토로했어요. 최소한 해명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강백을 몰아붙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지수를 나무라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누군가는 강백을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런 시선들을 무시했죠. 강백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깊은 인내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화난 사람을 더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묵직한 침묵이 가게 안에 무거운 공기를 만들어냈죠. 한동안의 침묵이 흐른 후 강백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지수는 예상치 못한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요. 강백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운 사람의 따뜻함이 느껴졌죠. 지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혹한 말들을 쏟아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강백은 단순히 친절을 베풀려고 했을 뿐인데 자신은 그것을 비난했던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강백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서. 그는 지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상처 입힌 상대를 위로하려 했죠. 지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강백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어요. 사과의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너무 커서 어떤 말로도 용서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강백은 지수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의 포용력 있는 모습에 지수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자신이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게 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소란스럽던 상황이 이제는 조용하고 잔잔한 감동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제 피자라고 말 안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침내 진심 어린 사과가 나왔죠. 강백은 지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표정에는 원망이나 서운함 대신 이해하려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저도 말을 안 해서 오해를 만들었네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의 외모만 보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무수한 것인지 깨닫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해와 분노로 가득했던 공기가 점차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너무 예민해져 있었나 봐요. 지수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도 변명이 안 되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설명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했어요. 강백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참 힘들겠어요. 경쟁도 치열하고. 그는 지수의 처지를 공감하려고 했습니다. 세대 차이를 넘어선 따뜻한 배려였죠.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넓으세요? 지수가 궁금해했어요. 저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강백의 인품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강백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그걸 탓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의 말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강백의 말을 들으며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반성하게 되었죠. 강백은 자신의 피자에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을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강백이 반으로 나눈 피자 조각 하나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배고프실 텐데. 진심 어린 배려가 담긴 말이었죠. 지수는 감동과 죄책감에 멍하니 그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매섭게 비난했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나눔을 베푸는 강백의 마음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어르신께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데. 자신의 잘못이 너무 커서 그 호의를 받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사람 사는 이치 아닌가요? 강백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원망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한 것이었죠. 지수는 조심스럽게 그 피자 조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한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수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정작 빈 사람은 나였네요.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피자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과 오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죠. 저녁 시간이 되면서 피자집에도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강백과 지수는 각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이 천천히 닫히며 잔잔한 여운을 남겼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물질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며 나눔의 가치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